우선 교사를 위한 정보윤리, 인공지능윤리 프레임워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외 다른 나라의 정보, 컴퓨터윤리, 정보윤리, 인터넷윤리, 사이버윤리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많은 교수님들께서도 발표하셨지만 정보윤리, 아니 인공지능윤리라는 게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거고요. 국내에서는 또 어떻게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한번 프레임워크를 좀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정보윤리, 인터넷윤리, 인공지능윤리, 컴퓨터윤리, 로봇윤리, 사이버윤리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교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어가 굉장히 혼돈스럽고 이게 학문적으로 인덱싱이 제대로 되지가 않으면 그 연구의 발전에도 조금 저해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융합 포럼에서 인공지능 교육, 윤리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뭔가가 정립이 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윤리 10개명, 인터넷 윤리 10개명, 인터넷 중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 지침, 로봇 윤리 가이드라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과기정통부에서 만든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입니다. 지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누군가가 한 번은 정리를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가 늘 목말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한 200명 정도를 모시고 217명 정도를 모시고 한번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인공지능 윤리 정의를 수업을 하거나 연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대부분 굉장히 많은, 이건 중복 체크입니다.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들었습니다. 컴퓨터 윤리만 해도 한 25%, 그리고 인터넷 윤리를 한 70% 이상 들으셨고요. 정보통신 윤리나 정보윤리 한 75%, 로봇 윤리도 한 10%, 인공지능 윤리가 벌써 30%를 수업을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하나를 더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은 이 인공지능, 컴퓨터 윤리, 사이버 윤리, 정보통신 윤리, 정보 윤리, 로봇 윤리 등의 차이를 좀 알고 계시나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네, 그랬더니 각 윤리 간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분이 한 64%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교사로서 이 윤리들의 정보, 컴퓨터 윤리, 인터넷 윤리,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런 윤리들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윤리만 할 거냐, 이걸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는 정의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각 윤리 용어의 개념을 구분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서 이 윤리들을 구분하여 알기 위한 내용이 교사 교육 연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한 78%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콘텐츠 형태로 받고 싶은가요? 라고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50% 조금 안 되게 원격 콘텐츠 연수를 선택하셨습니다. 저희 그 정보교육학회에서는 AI EDAP이라는 그 과제에서 그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5,3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원격 연수, 그 다음에 집합 연수, 그리고 블렌디드로 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들은 집합 연수를 원하셨고요. 인공지능 윤리 같은 것만은 좀 원격 연수를 해주면 좋겠다. 이건 실습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무려 한 3배 정도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시를 못한 건 아직 보고서가 교과부로 최종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인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그 윤리들의 용어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MIT 그 수학과 이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수학과 교수님이시고 철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여기 안에 오셔야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제가 시간을 볼 수가 없어서 저기, 제가 말씀드린 컴퓨터 윤리라는 용어를 처음 개척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린 그린데 교수님께서 컴퓨터 과학가세요. 이분이 컴퓨터의 윤리라는 거를 네이밍을 처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업 윤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미디어학과 교수님은 확실히 이게 도서관 쪽 그 문헌정보학과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정보윤리라는 용어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보스턴대 예술과학 교수님은 사이버 윤리는 컴퓨터, 인터넷, 통신의 큰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켄트대 도서관 정보학과 교수님은 컴퓨터 윤리 밑에 사이버나 AI 윤리가 들어간다라고 보셨습니다. 옥스퍼드대 정보철학 윤리학과 교수님은 철학적 개념의 정보윤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터키의 교수님은 컴퓨터 윤리 밑에 인터넷 윤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교수님은 철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정보 윤리라는 것은 컴퓨터 윤리, 인터넷 윤리, 미디어 윤리, 디지털 리터러시, 바이오 인포메이션 것들이 다 합쳐진 것이 정보 윤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철학과 교수님은 역시 정보 윤리를 가장 큰 개념으로 보셨고요. 철학하시는 분들은 정보 윤리를 가장 큰 개념으로 보셨습니다. 밑에 컴퓨터 윤리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남아공에 있는 그 오얀차 교수님은요, 재밌는 연구를 좀 하셨습니다. 그 구글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컴퓨터 윤리 트렌드를 좀 보셨어요. 검색을 세계인들이 얼마나 많이 했는가 봤더니 컴퓨터 윤리는 이렇게 점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윤리도 점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버 윤리는 오히려 여기 감소는 했지만 여기서부터 증폭이 된다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궁금증을 갖기 전에 저는 이 논문을 보지를 못했고요.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런 좋은 연구가 있더라고요. 컴퓨터 윤리와 사이버 윤리와 인터넷 윤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미래에는 사이버 윤리가 이거를 포함할 것이다 라는 논리를 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컴퓨터 윤리와 인터넷 윤리의 상관관계가 0.8%다, 0.8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와 인터넷, 요즘에 인터넷 안 달린 컴퓨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명확하고 경험적으로도 맞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봇 윤리를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철학자적의 관점의 정보 윤리는 아니고요. 정보 ICT 기술 안에서의 정보 윤리로 좀 협소하게 제가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한 건데요. 물리 세계와 ICT 윤리일 때 가상 세계에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건 사이버 윤리라고 보자.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 사람과 에이전트나 어떤 프로그램하고 연결되는 거는 AI 윤리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로봇하고 물리 세계에서 하는 거는 로봇 윤리로 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방법론을 좀 따라서 해봤는데요. 전 세계도 제가 검색을 했고요. 이건 이제 한국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윤리 요 5가지를 제가 검색 트렌드를 네이버 그 랩으로 좀 봤더니 정보윤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윤리는 요 부분을 좀 확대한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보윤리가 여전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윤리를 얘기할 때 정보윤리 얘기도 좀 해주면 그 프레임워크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안 달린 컴퓨터는 없기 때문에 컴퓨터와 인터넷 윤리는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윤리는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윤리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메타버스 같은 경우, 그리고 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해당하는 게 여기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SNS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에틱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다시 말해서 컴퓨터에 실려 있는 AI 프로그램 그리고 메타버스에도 에이전트나 AI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로봇에서도 로봇에 AI를 탑재한 로봇이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말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는 부분이 인공지능 윤리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저기를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통 프로그램에서의 상호작용과 이거는 우리가 뭐 성적 계산한다든가 뭐 엑셀 쓴다든가 그런 아주 전통적인 프로그램을 하게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이고요.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사이버 윤리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 영역 상호작용입니다. 이거는 인공지능 소프트봇, 에이전트나 이런 것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물리적 제가 여기 약간 회색으로 한 이유가 물리적 환경에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얹혀져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인공지능 윤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사이버 공간을 초록으로 했고요. 인공지능은 보라색으로 했습니다. 아까 그 원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 거를 그거는 천장에서 본 뷰고요. 이건 옆에서 본 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AI가 들어가 있지 않는 일반 기계와 상호작용은 이렇게 보시면 로봇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시각학에서 생략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또 휴먼, 인간의 윤리관계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보그에 대한 윤리까지도 포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요. 인공지능 윤리할 때 이런 프레임워크를 좀 같이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원격 컨텐츠를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원하고 계시다. 그러면 AI 융합교육센터에서 우리가 학점을 교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들 동의 잘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연합해서 만약에 콘텐츠를 만든다면 서로 원격으로 블렌디드 러닝도 되고 아주 효과적으로 공동으로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발표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